어떤 부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서 이것도 하다 포기하고 저것도 하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남을 얘기겠지만 요즘에 직장인분들이 부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월급만으로는 대출 이자 내기도 부담되고 갖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이런 자산들 가격이 떨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부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부업을 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부업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해야 할지, 어떤 게 나랑 맞을지, 어떤 게 돈이 될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장인으로서 실제 해본 부업, 그리고 이 부업들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돈 된 부업 다 해보고 느낀 적. 이건 실제로 제가 부업을 직접 다 해보고 나토해드리는 이야기이니까 정말 찐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들어본 카더라 혹은 검색해보고 찾은 것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1원이라도 벌어보고 해드리는 말씀이니까 찐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부업입니다. 바로 글로벌인데요. 글로벌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시작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블로그를 어떻게 보게 보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체험단, 두 번째는 원고료, 세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첫 번째 체험단 같은 경우는 많은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체험단 사이트에 내가 음식, 이용, 네일, 어떤 서비스 등을 제공을 받고 그 후기를 내 블로그에다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체험단이 간청이 되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의 방문자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만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블로그에 제품 리뷰라든지 아니면 맛집 리뷰 같은 정보들을 쌓아 나가시면서 블로그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고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성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맛집이나 미용실 같은 체험을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육아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유모차라든지 칼시트, 젖병 소독기 등등을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몇백만 원 이상의 가치를 제공을 받아서 이게 꽤 쏠쏠한 저희 부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고료인데요. 이 원고료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제공 중인 글을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통 단가가 5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원고료는 내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신동원 정도까지는 받아왔던 것 같아요. 원고료 같은 경우는 유의하셔야 하는 게 같은 키워드를 반복하거나 업체에서 주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면은 혹시 전품질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돈을 받는 방법은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개인 재능을 판매하거나 혹은 개인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강의나 물건 판매 등으로 수익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또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전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쌓아나가는 이런 부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건 아무래도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식을 먹고 평 남기는 건 어떤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세무, 법, 회계 이런 쪽의 정보를 풀어쓰기에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해서 성과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실제 책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버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가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운영했던 블로그는 방문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애드포스트 수익이라고 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얻는 광고 수익으로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였고요. 이거 체험단 같은 경우는 한 일식사 3만원 혹은 5만원 정도를 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5만원씩 한 달에 4번만 해도 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크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판매하면서 돈을 버는 곳이에요. 나의 본업이나 본업 외의 취미, 평소에 돈을 많이 쓰는 활동 같은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서 돈을 버는 건데요. 크몽 외에도 카링이라는 사이트도 함께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잠 깨워주는 문구의 다소 전화, 기업 강의, 글 쓰는 법, 블로그 하는 법 여러 가지 재능을 판매하는 걸 볼 수 있어. 내가 재능을 배우고 싶을 때도 여기 들어와서 보지만 우리가 어떤 거를 구매하는 입장이 아니라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걸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잠을 깨워주는 모니터 알바. 이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자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판매한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재테크 강의를 판매하면서 돈을 모아봤던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가격은 내가 책정하기 나름이에요. 처음에는 인지도가 없으니 한 문항당 6,000원에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금액을 문항당 2만원, 3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중개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내 판매 금액의 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원에 판매하면 2,000원을 제외하고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20달러는 수수료가 적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 이렇게 재능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무게
중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플랫폼에 내 재능을 등록하면 아무래도 내가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더 빨리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재능을 판매하면서 돈을 벌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조회수 수익, 광고 수익, 판매 수익으로 나뉠 수 있어요. 이 조회수 수익은 유튜브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은 구독자 500명과 시청시간 3000시간을 달성하는 것. 이거 달성을 하면 이제 내가 올리는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되고 광고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실제 벌고 있는 수익은 월에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유튜브를 3년 전에 시도했다가 잠시 접고 8개월 전부터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30달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1000명대로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건당 10만원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판매 수익도 함께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 판매 수익은 또 별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네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인데 이 스마트 스토어는 대부분 분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건을 떼오거나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물건을 파시는데 저는 여기서 서비스를 판매를 했어요. 독서 모임이라든지 저의 글을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고요. 제가 여태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독서 모임 만원, 글 구독 만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익은 바로 공간 임대인데 제 개인 사무실을 임대한 방법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구해놓고 저 혼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을 구할 때만도 퇴사를 해야겠다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결국 퇴사를 하지 못했고 현재는 대출 이자를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사무실을 돌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정도 공간을 임대하는 중인데 이 임대 수익만 일주일에 1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수익은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아마 환산이 좀 불가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부업들보다 직장인이 가장 하기 좋은 부업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직장인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 얽매여 있는데 이 부동산은 한 번 투자를 해두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성격의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이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부업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앞선 부업들만 다르게 내 자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 투자금이 천차만별이니 정말 투자금을 적게 해서 투자가 가능한 시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전세가율 높은 시기에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는지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청소년일 때는 전세금 청승만으로도 1년에 2억 이상 벌어들이고요. 무슨 환자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부동산으로 광풍이 연봉의 거의 몇 배 이상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인들이라면 사업과 부동산 이걸 두 개를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게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인세로 벌어들인 돈 회사 일단지에다 칼럼을 지구하고 번돈, 공공기관에서 단위로 번돈 여러 가지 그 수입을 다양한데요. 이 부업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한다고 바로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로 돈 번다, 유튜브로 돈 번다 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돈을 벌리지 않고 성과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부업이든 최소한 한 달에서 3개월까지는 대가 없이 지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수익도 발생을 하고요. 어떤 부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도 하다 포기하고 저것도 하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남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최소한 성명으로 꾸준하게 그걸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부업별 장단점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를